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요새 올림픽 준비 한창이죠. 그리고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지방선거 준비로 점점 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출마 선언을 하는 정치인들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여당 현역 의원 중에는 처음이죠. 양승조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양승조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협정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MB 정부 잡으려다가 국제적 분쟁이 난 것이다. 뭐 이런 정치적 공방이 뜨거운데요.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2부에서 군사 전문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 3부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그분이죠.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동안에 있던 정치권의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1월 5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또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와 미국이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거죠. 네, 어제 이제 밤늦게 합의를 한 건데요. 예. 남북 당국 간 그 접촉과의 회담의 그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어제 오후 10시부터 30분 동안 이 전화 통화를 이제 갖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대신에 그 양국군이 그 올림픽의 그 안전 보장에 그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예. 어제 그 전화 통화에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또 그 남북 대화 그 재개 환경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트럼프 미 대통령 남북 대화 성사를 좀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그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뭐 한간에서 제기됐던 한미 간의 그 엇박자 이제 우려를 좀 부식시킨 것으로 이렇게 좀 풀이가 되죠. 그 백악관 설명 내용을 보면은 하지만 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더 강조하고 났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강조점이 어디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거죠. 네, 백악관은 그 한미 정상 그 전화 통화 직후에 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제 공식 확인하면서 이 최대한의 그 대북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백악관은 그 두 정상은 그 한미 양국군이 그 올림픽의 그 안전 보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그 올림픽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일정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두 정상은 그 북한에 대한 그 최대 그 압박 전략을 지속을 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과거의 실수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4일이죠. 한미 양국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그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오는 그 3월 9일에서 그 18일로 예정된 이 평창 패럴림픽이 폐막한 이후에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오찬을 함께한 것인데 네. 함께한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그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할머니들의 그 의견도 듣지 않고 그 할머니들의 그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죄송하다면서 이 대통령으로서 사과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어도 그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백지화하겠다는 것을 좀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정부 간 그 12.28 합의로는 그 위안부 문제가 그 해결될 수 없음을 그 천명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장 발표 이후 꼭 일주일 만의 행사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그 위안부 피해 당사자에게 그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으로서 그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그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그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정부가 그 할머니들의 그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됐다. 이 지난 합의는 그 진실과 정의의 그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물론 이제 사과도 하고 잘못됐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가라는 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일종의 뭐 스테이터스 코라고 하죠. 그건 네. 현상 유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로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천명을 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봉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풀이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 오전에 그 입원 중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이제 먼저 찾아서 그 위로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니 양국 관계 속에서 그 풀어가야 하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사정을 좀 토로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그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그 여타 한일 관계를 좀 별개로 추진한다는 이 투트랙 추진 방침을 이제 공식 발표한 바 있기도 하죠. 예. 자, 어쨌든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지금 많을 거예요. 일본 문제도 일본 문제고 또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 우리가 자꾸 전화하는데 일 있으면 통보해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어제 그 YTN 라디오 그 수도권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남경필 지사는 그 지금 이런 그 중도 통합이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길도 잘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자신은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남경필 지사 자신은 늘 그 자유한국당과의 그 보수 통합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당과의 그 중도 통합을 나중에 해가자는데 그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금의 방향은 그것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공식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까지는 그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자유한국당 복당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언론 보도는 지금 사실과는 다르다. 복당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다른 선택도 있겠다. 무소속 출마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일어났습니다. 이 바른정당의 김세연 이학재 의원도 그 남경필 지사와 그 행보를 같이 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 또한 일단 그 통합신당에는 그 동참하지 않되 자유한국당 복당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 이들의 그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 좀 부심하고 있다고 하죠. 원희룡 지사는 그렇다고 치지만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 홍준표 대표가 이 참신한 인물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네,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한 바 있었죠. 잘 못하고 있나? 근데 그거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무소속 출마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 오늘 개혁신당 창당기획단을 구성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 바른정당과의 그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제 그 국민의당 그 지키기 운동 본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이제 전체회를 열고 개혁신당 그 창당기획단 설치 등 안건을 논의를 합니다. 창당기획단을 일단 그 실무진 위주로 그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앞으로 그 창당준비위원회로 그 확대한다 이런 방침이고요. 이 사무처 조직도 꾸리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사무총장에는 정인화 의원 등이 그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러고 보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신당 인큐베이터예요. 그냥
여기서 정당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죠. 예.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다스려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정두원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도 했었죠. 그러다 또 이제 결별을 했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틀어졌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이 과거 그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이 뭐 하나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해서 다스를 만들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당시 그 왕 회장 즉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그 양해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그 현대건설이 그 다스 공장도 지워졌다는 말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여러 자리의 동석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앞으로 그 지금 검찰과 좀 국세청에서 좀 그 조사하고 있으니까 전면적인 그 다스 조사에 좀 나서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이제 봐야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여당의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역인 안희정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 충남도지사직에 도전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승조 의원입니다. 예, 충남도지사 이제 출마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현역 의원 중에 처음으로 테이프를 끊으신 건데, 이게 사실 처음이 좀 힘들잖아요. 주위 눈치도 그렇습니다. 좀 보이고, 그죠? 예? 네네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에서 결과적으로 처음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결심하기에는 상당히 그 어려운 마음이 있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네네. 고민이 제일 드시던가요? 일단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선 국회의원이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요. 예. 예, 당에서는 그 당 최고위원이라든가 사무총장 그 비상대책위원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사선 중진위원이고 당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그 광역 도시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의원 활동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는. 네. 근데 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나간다며요? 예,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듣지 않았지만 네. 언론과 방송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네. 이게 당내 경선인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박수현 대변인이야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당연히 친문이겠지만 양승조 의원님께서는 친문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규정하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예전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긴 했지만 사실 당내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우리 대통령님 쪽에 어떤 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 탕평책 차원에서 대변인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저보고는 혹시 비문이라 했는데 뭐 친문 아니면 측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 예. 제가 대통령께서 저를 사무총장을 임명해서 제가 초대 사무총장 지냈거든요. 예, 그러면서부터 저를 비문이라는 것은 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에 나오셨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대표 하실 때 사무총장 지냈기 때문에 비문이라 규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사실 당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친노 또 친문이라고 다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문, 반문, 친문 규정하는 것은 아하. 너무나 도식적인 형식적인 분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양승조 의원님께서도 이번 지방선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뭐 지방선거에서는 더구나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남짓하다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어떤 정권이 지지율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필지 사실이죠. 예. 당연히 뭐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결국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될 수 있겠네요. 뭐 절대적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건 한국 정치 상황에서 뭐 당연히 그 주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이고 그 인류적으로 가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수현 대변인께서 우리 청와대 대변인 직책을 너무나 수행을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 입이시고 또 청와대 입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그 친소 관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낸 관계를 보면 뭐 그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친소 관계가 어떤 도지사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지금 충청권의 이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 쪽에 좀 그러니까 그 친여적인 분위기가 더 많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충청남도에 사실 우리 민주당의 지지세가 이렇게 아주 강한 데는 아니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대통령께서 어떤 국정수행 지지가 높으면서 이례적으로 이 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게 현실이죠. 예.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죠.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김태흠 최고위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무죄 판결 받으셨죠. 이완구 전 총리. 이분도 이제 직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정당 이야기라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 김태흠 의원님께서도 뭐 나온다고 명시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요. 다만 지역 정가라든가 언론에서는 그렇게 오르는 건 사실이고, 다만 이완구 전 총리께서 무죄 판결 받아서 뭐 충청남도 지사로 나온다 뭐 그런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사실 그 전 총리 입장이고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낸 분이 다시 충청남도 도지사에 나오는 거는 일반인이 상식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분 생각에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겠지만 대체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치로 복귀하려는 의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네네.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이거 합하는 그 사롱정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뭐 다른 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기는 있는데요. 예. 이제 바람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권위주의 정권 내지 억압 정부에서 어떤 조직은 약하지만 국민의 민심 흐름에 부합할 때 바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당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현역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100% 일사불란하게 통합을 하고 국민의 후소에도 바람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실제 국민의당 내에서 당 내분으로서 많은 분들이 뭐 신당을 창당하느니 반대는 해서 그런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게 있는 상황에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국민적 그 민심에 부합해서 바람까지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네네. 그 양승조 의원님께서는 손학규 전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뭐 그 인간적으로 정치로 가까웠던 분이면 틀림없는데 예. 먼저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우리 민주당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 인간적으로는 제가 뭐 평생 비서실장 지낸 사람으로서 잘 모실 거고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 국민의당도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취지를 승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먼 차원에서 보면 같은 동질적인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당이 틀리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관계에서 어떤 그 두 사람의 이제 그분과 저희 인간관계가
그런 정치적 관계까지는 이어질 수 없고 그런 당인 관계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물론 이게 두 정당이 이 협조 관계 있을 때는 협조 관계 있고 반목의 관계 있을 때는 또 그런 때도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은 그 어떤 교감되는 부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죠. 그죠?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어떤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자를 계승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네, 또 대북 관계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화를 중시하고 어떤 통일 문제에 있어도 바른정당과 국민당이 주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실제로 대북 관계라든가 어떤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자를 승계하는 문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바른정당과 국민당이 통합한다면 함께한다면 민주당의 관계는 훨씬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좀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건 우리 하여튼 지도부하고 의원들이 총회 또 당의 총회를 모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통합 반대파라고 분류되는 의원님들 몇 면에 보면 대개는 얼마 전까지 우리 민주당 함께 했던 분들이거든요. 10대까지. 예. 그래서 그분들과 사실 결별하고 이렇게 정치 결사체를 다른 결사체로 활동한 거는 사실 길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근본적으로 그분들과는 뿌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승조 의원님께서?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아무튼 대승적 차원과 어떤 우리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면, 우리 민주당 의석이라든가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민주당을 지키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흔하면 특히 그분들 입장도 우리가 고려하고 참작이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의 개편 문제 그 차원도 한번 고려해야 돼서 아마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석수 말씀하셨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 네네. 의석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방선거로 예를 들면은 지금 양승조 의원 나가신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이 네네. 의원분들 중에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게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당의 네네.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의석수만 따지면은 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의석수만 따지면 합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강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의석수와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분들이 다 해도 과반 문제는 안 되긴 해요. 그런 문제도 좀 고려될 수 있는데 상당히 의석수가 늘어난다면 현실적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우리 지방선거에 현역이 나갔을 때 문제는 아마 그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잃을 가능성이 크냐 안 크냐도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네네. 의석수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까지의 전국의 주도권에 관련된 문제라면 이제 선거 양승조 의원께서도 이 선거 많이 치르셨지만 네네. 이 구도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요. 구도가 가장 중요한 선거에 가장 그렇죠. 중요한 요소이죠.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번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 심판론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좌파 정권 심판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헌하고 같이 되면 정권 심판론이 개헌으로 희석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좌파 정권 종북몰이를 통해서 정치 이득을 보려는 심산인지 정말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통령 국정 수행지가 70% 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촛불 민심에 의해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을 끌어내려서 탄생한 정권인데 국민들이 70%가 지지하는 정권을 좌파 정권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요. 만약 70%가 넘는 국정수행을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갖고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예, 정권 심판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민주당의 어떤 그 여당에 대한 심판, 정권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선거이긴 합니다. 예. 다만요 70%가 넘는 지지를 갖고 있는 그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권이다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공당의 대표자로서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 지난번에 그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 김재경 의원님이세요.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냥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특정세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게 정말 무책임하다. 여기서는 근데 개헌 그런 말씀을 시기를 할 수 얘기를 있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개헌 시기요. 지방선거하고 개헌하고 같이 하면 결국 정권 심판론이 개헌에 먹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개헌 시기 문제. 예. 네네. 개헌 시기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개헌하면 국민투표가 필수적으로 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선거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역대 보면 대통령께서 현역 대통령께서 개헌에 동의하지도 안 됐는데 예. 이런 경우가 저르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둘러싼 의혹이 한 달 넘도록 정치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정치권에서 서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군사 전문 기자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게 굉장히 이 문제가 사실 간단할 것 같지만 좀 복잡해요. 너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단은 말이에요.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갔는데 첫째 이게 간 이후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죠? 네. 둘째,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 특사 자격 방문. 이 비서실장의 대통령 특사는 14년 만의 일입니다. 셋째, 임종석 실장이 이 아크 부대하고 동명 부대를 위문하러 갔다라는 것이 청와대 발표였었는데 사실 아크 부대 같은 경우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 달 전에 위문을 갔었다. 이런 보도가 되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으로 이 촉발된 위문입니다. 이 여야 정치권은 이번 UAE 의혹을 놓고요.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 공방의 전선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 임 실장이 UAE에 방문한 시점은요, 정확히 지난해 12월 10일입니다. 이 당시 임 실장은요, 이 아크 부대 김기정 부대장과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을 방문했는데요. 예.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논란의 핵심은요, 이 아크 부대의 파병 등 군사협정 체결 시점은 물론이고요. 이 원전 수출 이면 합의 존재 여부, 또 임 실장 UAE 방문 목적 등입니다. 이 여야는 이 불거지는 의혹을 놓고 이 상반된 설명 또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반된 주장, 그 하나씩 좀 얘기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 쪽은 이런 거죠. 이명박 정권을 잘못 캐기 위해서 뒷조사하려 갔다가 외교 문제가 난 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서로 입장이 좀 더 상반되긴 하는데요. 예. 이 여야 입장을 좀 더 들어보면요. 일단은 최근 유해 논란을 중심으로는 이 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있습니다. 예. 이 양측은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시기를 놓고 물고 물리는 설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김종대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UAE는 이명박 정부의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보다 낮은 수준인 양해각서의 형태로 체결이 됐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요. 예. 이 결국 박근혜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이 김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요. 이 UAE와 군사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의 시절에 체결이 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MOU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을 강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김 위원장이 배포한 대한민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군사 협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요. 이 협정 서명 시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15일이고요. 네. 이 발효 시점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1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도 그런 얘기가 어제 나왔던데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된 그것에 대한 어떤 보안 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는 거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MB 정권이 원전 수주하면서 군사협정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명계약 논란인데요. 이게 도대체 전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연장을 했다는 건지 노무현 정권이 했던 거를 아니면 MB 정권이 새롭게 했다는 건지 이게 뭐예요 대체? 예, 이제 이면 합의를 정확히 내용을 보면 되는데요. 이 논란의 쟁점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출 계약을 하면서 이 군사 협력에 관한 이명 계약이 존재했느냐 이 여부입니다. 예. 이 논란의 핵심은요. 이명박 정부가 계약 과정에서 원전 수출 대가로 아크 부대 파병 등 군사 협력을 약속했다는 건데요. 이 김종대 의원은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면 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이 검은 거래건 이명 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 과정에 이명 계약이 존재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 정황이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긴 했는데요. 예, 하지만 김학용 의원은 파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한 협정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이명 계약의 결과가 아니다 이 말인데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이죠. 이 자택에서 신년 할애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명 계약은 없었다고 말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 정부나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UAE와의 외교적 신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종대 의원은 그런 얘기잖아요.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체결한 그 이명 계약이 이 우리가 들어주기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불만이 쌓이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가가지고 수습한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2006년도에 체결한 협정은 아주 광범위한 체결일 뿐이고 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이 구체적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용할 수 없는 합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김종대 의원은 참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정보가 많은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공식적인 협정이 체결됐고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예?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완이 됐다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대체 이게? 예,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아시는데요. 네. 이 협정 내용은 국방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방 백서에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계약 시기를 보면요. 이 UAE와 첫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입니다. 예, 예. 이 당시에 국방부가 UAE와 국방협력 협정을 맺었는데요. 네. 이 협정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12월 이 바라카 원전을 186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20조 원 규모를 수주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해인 2010년 4월에는요, 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해 9월에는 방위사업청에서 UAE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2011년 아크 부대가 바로 파병되게 되는데요.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UAE와 비공개 군수지원 협정을 맺은 박근혜 전 정부 때인 2013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방부는 비공개 군수 지원 협정 있다는 사실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2010년 4월과 10월 사이의 약정은 4가지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국방부는 이 약정을 놓고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UAE하고의 갈등의 이 원인은 이 군사협정과 관련돼 있다. 여기는 이견이 없는 상태죠? 네, 이제 군사협정의 내용이 문제인데요. 이 UAE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국군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도 그런 점도 있긴 한데요. 이 실제로
이 현 정부에 들어서 이 문제가 옳으냐 마느냐 다시 짚어보자라는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송영무 장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그리고 우리 그 양자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1월에 갔잖아요. 네. UAE의 아크 부대 그죠? 예. 근데 이때 방문을 하고 난 직후에 또 임종석 실장이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송영무 장관이 갔을 때 이게 결정적으로 틀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부 이제 국회 국방위원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들인데요. 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체결한 내용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송영무 장관을 메신저 역할로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의 이견이 생기면서 위에서 반발을 했고 결국 임 실장이 그걸 봉합하기 위해서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이 논란이 이 정도로 됐으니까 심지어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를 매일 들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나라처럼 느껴진다는 얘기할 정도로 매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이 정도 논란이 됐으니까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청와대가 계속 이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청와대에서 말을 조금씩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궁금증을 키운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이 청와대는 애시당초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 UAE 아크 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설명을 했다가요. 의혹이 제기되자 양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하긴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조금 더 커지니까요. 이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진 관계복원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대통령 친서 전달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또 임 실장이 이명박 정부의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해에 갔다는 이 의혹까지 나오자 임 실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비서실장이었죠.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명박 정부의 비위를 캐기 위해 유해에 방문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와대도 의혹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국정조사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한국당에서 국정조사 카드 꺼내들고 있는데요. 예. 이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익을 위해 스스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짓 변명만 일관하다. 이제 와서 거꾸로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이 자신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을 한번 밝혀보자고 말을 했고요. 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요. 이 의혹만 무성한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고 예. 다른 당 위원들의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이 세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유주 이 예. 칼든 UAE 행정청장이요. 우리나라 방문하는데 그러면 의문이 다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일단은 청와대가요. 네. 지금 UAE 칼튼 행정청장의 이 방한 시기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방한 자체가 논란 재점화 가능성이 있는 터라 이 최대한 방한 시기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UAE 문제는 사실 적폐청산 수사와도 연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시아 경제의 양락규 군사 전문 기자였고요. 이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